안녕하세요. C단계 3주차 아두 센서 기초 아두이노의 센서에 관한 기초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탐구 목표는 아두이노에 연결된 센서가 외부의 물리적 환경을 인식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센서를 제어하는 적본문에 대한 간단한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센서의 종류는 아주 다양한데요. 그런 센서의 재미있는 세계로 한번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호기심은 나의 힘. 여기서는 사람의 감각기관과 센서 장치를 결부하는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감각기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눈과 귀, 피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빛과 소리, 온도 등을 느낄 수 있죠. 이런 사람의 감각기관과 비슷한 전자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발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 중에서는 센서라고 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전자장치의 일부를 말할 수 있는데 틀려도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에는 사람의 감각기관과 비슷한 전자장치의 작동 원리, 그리고 그것을 간단하게 제어하는 활동을 해보려고 해 라고 동기부여를 하신 다음에 수업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탐구 1. 아두이노와 센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와 센서는 어떤 관계에 있고, 센서를 이용해서 아두이노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이런 것을 탐구해 보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경우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환경을 인식을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아두이노라는 제어기는 외부 환경을 무엇을 통해서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센서의 종류, 그리고 센서를 연결하는 방법, 센서를 이용한 코딩에 관해서 기초적인 탐구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아두이노의 네오 엘보 피스 테크닉을 연결해서 이 기계 구조물을 제어를 할 때 센서를 여러가지 종류를 사용하는데, 그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잡한 코딩도 물론 할 겁니다. 그런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C단계 초반부에 그 센서의 기초, 센서를 조작하는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베이직을 다지고 향후 그 센서 응용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자, 준비물로는 PC 아두이노 우노, 아두이노 USB 케이블, 아두이노 USB 케이블, 아두이노 확대 사진 준비해 주시고요. 아두이노 확대 사진은 C단계 1, 2, 3, 4주차 나갈 때 꼭 항상 준비를 해주세요. 코팅을 해주셔도 좋고요. 지금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핀이 이렇게 핀 번호가 작아서 좀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두이노 이제 핀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쪽이 이제 디지털 핀, 이쪽이 파워 핀, 아날로그 핀, 이렇게 숫자가 큼직큼직막해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서 이제 그라운드에 꼽아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여기에 꼽겠죠. 그래서 지금 아두이노에 보면 물론 이제 교재를 보면서 교재에서도 물론 회로 사진이 나오지만,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초반부기 때문에 아두이노 이렇게 확대 사진이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라운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한번 꼽아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어요, 선생님? 이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뒤쪽에 그라운드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기는 한데 잘 보이지는 않고 애들이 초창기에 헤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대 사진으로 여기 이제 그라운드, 그러면 아이들은 알아서 두 번째 그라운드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점퍼 케이블 준비해 주시고,
네오 엘보 전자블록 준비해 주시고 저항은 335ohm짜리 준비해 주시고 또 이제 LED 이제 LED 준비해 주시고 센서는 네오 엘보에 보면 이제 마이크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브레인 박스에 물론 이제 터치 센서가 있는데 브레인 박스 이제 터치 센서보다 이렇게 아두이노 전용 이렇게 터치 센서가 있어요. 터치를 딱 하면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센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좀 다양한 센서를 구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거리 센서, 적외선 감지 거리 센서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네오 엘보 여기 이제 마이크 센서, 네오 엘보에 이제 마이크 센서에 해당되고 이런 센서는 이제 가스 센서라고 해서 가스 감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센서입니다. 이런 이제 가스 센서도 있고 그 이외에 뭐 초음파 센서나 원습도 센서나 아니면 이제 그 진동 센서, 흔들릴 때 그 흔들림 유무를 알아볼 수 있는 진동 센서. 센서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센서를 알아보기보다는 이제 저희는 한두 가지 확실하게 그 센서를 제어하는 방법을 파악을 하면 나머지는 이제 응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물은 이 정도로 준비해 주시고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보면 사람은 외부 환경을 인식할 때 감각기관을 이용하는데 각각의 감각기관은 삶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먼저 신체 기관을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눈은 빛을 감지하죠. 빛을 감지하고 코로는 이제 무엇을 감지하느냐, 냄새, 기체인 냄새를 감지를 하고 그러면 여기 이제 빈칸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으로 귀가 있다. 귀는 바로 소리를 감지를 한다. 또 코가 있다. 소리라는 것은 이제 파동 형태를 우리가 감지를 한다는 거고 또 혀로는 맛을 감지하죠. 맛을 감지할 때는 그 이제 액체 상태인 것을 감지를 하는 것이고 또 피부도 있습니다. 피부는 원도나 압력 등을 감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감각기관으로 외부 환경을, 물리적 환경을, 물리학적인 환경을 감지를 하는 것처럼 기계 제품,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있고 또 가전 제품으로 뭐 냉장고도 있고 뭐 에어컨도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런 기기들은 외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질문해서 답변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터치 센서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터치할 때 어떤 그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스마트폰이 감지를 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기울면 길어진 정도도 이제 감지를 하죠. 길기 센서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스마트폰이 그것에 따라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하고 명령을 실행하죠. 음성 인식 센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만 해도 벌써 한 3가지, 어떤 스마트폰은 이제 그 이상의 센서가 들어가 있겠죠. 로봇 같은 경우는 외부 환경을 로봇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뭐 다양한데 뭐 예를 들어서 로봇 중에서 라인 트레이서다 그 검은 줄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 그럼 적외선 센서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 또 어떤 로봇 같은 경우는 정면에 있는 이제 장애물을 감지해서 피해가죠, 그죠? 피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그 영상을 인식을 하거든. 영상 처리, 영상 인식 뭐 그런 이제 센서가 있을 수도 있고 장애물을 피해간다 그러면 거리 센서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로봇마다 그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있다. 가전제품으로 만약에 그 에어컨이 있는데 방 안에 원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에어컨이 있다.
그리고 온도를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온도 감지 센서. 자, 가전제품 중에서 요새 이제 그 첨단화된 그런 이제 그 가전 그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런 센서가 탑재된 상태에서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경 지식을 깔은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신체 기관, 주변의 첨단 기기나 가전 제품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탑재되어 있는 센서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그럼 아두이노와 센서 어떻게 결합해서 우리가 탐구할까? 이제 본론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센서를 연결하는 핀 A0부터 A5, 센서를 연결하는 핀은 A0나 A5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센서를 연결한다라고만 지식적으로 배웠지 실제로 연결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연결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실제로. 예.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있으면 빛을 감지를 하지 못하죠. 귀가 있어도 귀를 막으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예. 코가 있어도 코를 막으면 냄새를 맡지 못하죠. 감각기관을 활용을 하지 못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두이노도 마찬가지로 이 A0에서 A5까지 핀이 달려 있는데 이 자체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센서를 연결을 해야지 인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두이노가 외부 환경을 인식하게 하려면 센서 장치를 구체적으로 달아줘야 된다. 이것을 주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두이노는 외부 환경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자, 센서 장치를 달았을 때 외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다 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세요. 여기를 보면 감각기관과 센서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쭉 앞부분에서 좀 다소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귀 같은 경우는 관련 센서로 뭐 사운드 센서, 뭐 가스 센서 같은 경우는 사람의 뭐 코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적외선이나 조도 센서, 빛을 감지하기 때문에 눈에 해당이 되고, 사람의 이제 온도나 무게, 이렇게 이제 피부와 관계된 것은 이제 온도 센서, 무게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각기관에 해당되는 센서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성능이 점차 향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탐구할 센서는 조도 센서입니다. 이것은 이제 빛감지 센서라고도 하고 CDS 센서. CDS가 이게 황화 카드뮴이거든요. 황화 카드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CDS 센서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 조도 센서는 빛의 밝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저항값이 변화가 되면 전류의 값도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이제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기가 좋죠. 그 값을 측정해서 우리가 빛의 세기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 센서, 터치 센서, 적외선 거리 센서를 한번 관찰을 하고 어떤 것을 감지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자, 여기서 센서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것이 이제 음성 인식 센서인데 부분에 보면 이제 그 마이크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그 소리를 바라거나 또는 이제 바람을 불어주면 이 마이크 센서, 음성 인식 센서가 그 소리를, 바람이나 이제 소리를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나 소리는 하나의 이제 물리적 환경, 물리적인 이제 신호인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전선을 따라서 전기적인 신호가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로 전달이 되면 아두이노에서는 이것을 디지털 신호로 이제 전환을 해서 감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그것을 수치 데이터로 변환시켜 주거든요. 디지털 신호를 다시. 그러면 그 숫자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빛의 크기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성인식 센서, 거리 센서 같은 경우는 꼭 사람의 뭐 눈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적외선 거리 감지 센서거든요. 예. 앞부분에 이제 장애물이 있으면 적외선을 이제 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송신부와 수신부가 있는데 예, 거리 값에 따라서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반사되는 그 거리를 측정을 하면 사물의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적외선 거리 센서. 자, 터치 센서 같은 경우는 터치된 정도를 우리가 이제 터치를 딱 하면 그 사람의 그 피부에는 약간의 땀이라든가 이렇게 수분기가 이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터치를 그 했을 경우 전류의 변화가 감지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디지털 신호로 이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터치 센서입니다. 브레인 박스에서도 우리가 이제 터치 센서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센서와 그 기능에 대해 이야기해보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알고 있는 센서의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친구들이라도 요새는 그 주변 환경이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뭐 게임기라든가 아파트 환경, 그리고 아이들이 그 접하고 있는 TV 시리즈, 뭐 또봇 시리즈도 나오고 뭐 부메랑 이런 걸 보면 뭐 다양한 그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센서를 접할 수 있어요. 뭐 초음파 센서라든지 자신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 센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한 단계 더 이렇게 나간다면 세상에 이제 많은 센서, 어른들이 많은 센서를 개발을 했을지라도 아직까지도 개발이 되지 않는 센서가 있다면 어떤 센서를 개발하면 좋을까? 너가 한번 고안을 한번 해볼래? 라고 좀 새로운 상상력과 창조적인 능력을 아이들에게 불러 일으켜 줘야 됩니다. 이미 어른들이 또는 이제 이미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세상일지라도 새로운 것은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우리가 이제 창의적인 생각으로 고안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못하는 새로운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센서를 너희들이 만들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그 사고력과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발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탐구해 보세요 보면 빛의 밝기에 따라 불빛이 달라지게 하는 장치를 만들려고 한다. 주변이 밝으냐 어두우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불빛이라는 것은 뭐 LED를 사용을 해서 불빛을 달라지게 하는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떤 센서가 필요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조도 센서를 이용할 거야, 뭐 이렇게 회로도를 바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절대 없고요. 자, 빛의 밝기를 인지하는 센서, 이렇게 센서를 쭉 갖다 주는 거,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이 중에서 빛의 밝기를 감지하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좋을까? 이제 고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적외선 거리 센서도 장애물을 감지를 하는 상황이지만 빛의 밝기를 감지하는 것으로는 알아보기에서 우리가 탐구했던 조도 센서다. 이것을 고르게 한 다음에 전자회로를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도 센서를 아두이노와 연결하는 회로를 구성해라.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교재상에서는 이제 뭐 브레드 보드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회로 바닥판에 전자블록, 예, 회로 바닥판에 이제 전자블록을 대체해서 이런 이제 브레드보드를 이제 대체를 하는 거거든요. 예, 대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전자블록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전자블록을 4개를 준비해 주시고, 지금 보시는 전자블록을 4개를 준비해 주시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트메가 328 칩이 보이죠? 예, 아트메가 이제 328 칩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품 이제 아두이노고요. 여기 보면 아트메가 328 칩은 보이지 않고 CH340 칩이 보입니다. 예, 우리 이제 카피본을 사용하는데 예, 정품과 뭐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사용할 것이고, 회로 바닥판에 이제 이렇게 이것을 위치를 시킨 다음에 USB 케이블로 연결하면 흔들거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회로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뒷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좀 붙여주신 다음에 눌러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도 센서하고 LED를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조도 센서를 끼우고요. 그 다음에 LED를 연결합니다. 예, 플러스가 오른쪽, 짧은 핀은 반대쪽. 조도 센서는 따로 이제 극성이 없습니다. 예, 극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 연결해도 되고, 뭐 반대로 연결해도 되고, 핀은 어느 방향으로 연결해도 조도 센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LED의 짧은 핀, LED의 짧은 핀에 LED의 짧은 핀에 저항을 연결해 줍니다. 전자블록의 위쪽과 전자블록 아래쪽을 이렇게 디귿자 모양 형태로 335ohm짜리를 하나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도 센서 다른 한 핀에서도 335ohm짜리 저항 하나를 연결을 해 주십니다. 자,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저항을 연결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부품 배치는 완료가 됐다는 얘기죠. 부품 배치는 완료가 된 상황이고, 이제 선만 연결을 하면 되는 상황이죠. 자, 이제 선을 연결을 해볼 건데요. 아두이노와 전자블록을 연결할 때 양쪽이 뾰족한 M2M 점퍼 케이블을 이용하면 견고하게 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LED의 긴 핀을 디지털 10번이랑 연결을 해볼까요? LED의 긴 핀을 아두이노의 디지털 10번에 연결한다.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좀 처음에는 아두이노 확대 사진을 통해서 8, 9, 10 이쪽이 이제 디지털 입출력 핀인데,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10번이 있다. 이렇게 이제 좀 확대 사진을 통해서 쉽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센서 같은 경우는 저항을 연결한 반대편 쪽에 선을 하나 끼우시고 A0에 연결을 한다. A0. 아두이노에 보면 파워 오른쪽 이쪽 부분에 센서를 연결하는 핀이 있습니다. A0부터 A5까지가 있는데 A1에 연결을 해줘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고요. 이번에는 그라운드 처리를 해볼까요? LED의 짧은 핀 저항 아래쪽에
선을 하나 연결한 다음에 파워 단자 보면 그라운드가 있거든요. 두 개가 있어요. 둘 중에 어느 쪽 하나에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쪽이 파워 단자인데 그라운드가 두 개가 있어요. 5V 오른쪽에 둘 중에 하나에 그라운드를 끼워 주시고, 자 이번에는 조도 센서도 정 아래쪽에 선을 하나 연결한 다음에 그라운드를 파워 단자 쪽에 파워 단자 쪽에 그라운드를 하나 끼워줍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두 개를 지금 다 연결하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조도 센서의 조도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원 공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5V 연결을 해볼게요. 조도 센서의 다른 핀을 하나 이렇게 꼽아주시고, 그라운드 옆에 5V가 있어요. 수직으로 정밀하게 이렇게 꽂아주시고, 지금 카메라상으로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교재 보면 이렇게 회로 연결선을 보면 똑같이 따라 하면 되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상황이면 이렇게 아두이노 학교의 사진을 통해서 핀을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어디에 연결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서 갓 올라왔기 때문에 아두이노가 실물적으로 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대 사진을 좀 코팅한 것을 바닥에 배치를 한 다음에 보여주면서 일일이 대조하면서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실험 탐구를 하기에 훨씬 용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회로 배치가 끝나는 상황이고, 회로를 구성한 다음 아두이노와 PC를 케이블로 연결을 해라. 자, 우리가 USB 케이블 같은 경우, 자, 이런 거 이제 꼽을 때 아이들이 수직으로 정밀하게 이렇게 딱 꼽아 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좀 약간 뭐 억지로 잘못 꽂아서 억지로 비틀거나 이렇게 하면 보드가 망가질 수 있어서, 단자가 망가질 수 있어서 수직으로 부드럽게 밀어내 넣으면서 PC와 아두이노 간에 서로 연결을 할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연결을 하면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 불빛이 반짝거리면서 전원이 공급이 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이들에게 탐구원에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데요. 지금 조도 센서는 빛을 인식하냐? 사실은 빛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데 아이들의 오감으로 얘가 빛을 감지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는 없어요. 지금 빛의 양은 아날로그적인 값인데 이 값을 받아들여서 얘가 이제 내장되어 있는 그 저항 소자, 그 저항 값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전류의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을 것인데, 이것을 파악하려면 아두이노가 이것을 디지털 신호로 받아들여서 숫자 값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죠. 오감으로. 그래서 조도 센서가 빛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맞는데, 우리가 그것을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탐구2에서 이제 드디어 S4A 요 소프트웨어를 열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탐구1에 관한 해설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